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교회 그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는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안동 교회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오늘 시작할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함석헌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8.15 해방을 도둑같이 온 해방, 또 하늘이 준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왔다는 말이 아니라 민족 해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또 해방을 자기 공로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해방이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재산을 바친 분들이 있는데, 경북 안동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그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안동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367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됐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월등히 많아서 안동을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안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독립유공자가 많이 배출이 된 건데, 혹시 거기에는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의병운동을 전개한 안동 사람들 중에 유림들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자기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분들을 이제 혁신유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혁신유림은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반예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의병장이었던 류인식 선생은 동지들과 함께 1907년에 협동학교를 세워서 안동 지역의 보수 유림사회가 혁신으로 전환 물꼬를 텄고,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던 회의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동 출신의 김동삼 선생이 대표로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내각 책임제를 도입한 이후에 1926년에 국무령, 그러니까 지금의 수상이나 국무총리격이죠. 이 국무령으로 초대 국무령이 된 분이 안동 출신의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사에서도 안동 지역 인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유산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었지만은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재봉 선생도 있고 권우설 선생도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시인으로 알려진 이육사 선생이 그 중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안동 교회, 경북 안동 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은 초기에는 1890년대는 부산에 베어드 선교사가 와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 1902년에는 이제 대구에 선교 본부가 생기면서 거기에 아담 선교사 등이 이 안동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1903년에 대구의 선교사들이 안동을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유교의 본고장인
안동에서 1909년 8월에 8분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동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909년 11월에는 소래교회에서 김영옥 목사가 파송이 되어서 안동 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안동교회 담임 목사가 1911년에 되고, 이 김영옥 목사를 통해서 안동교회가 튼실하게 기초가 놓여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웰번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후임으로 의료 선교사로 와서 활동해서 안동 성소병원이 세워졌고, 또 다른 선교사들, 특히 안동 지역에서 개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사실은 안동은 유교로 유명하죠. 도산서원도 있고 유교로 유명하고 양반 사회였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흥왕하게 된 것은 안동교회 등이 지역사회 속에서 개화와 독립운동에 열심히 나선 것이 그 그루터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안동교회가 뭐 듣자 하니까 진짜 기초가 튼튼한 교회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이 안동교회가 1919년 3.1 만세운동에서도 굉장히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안동교회가 안동 지역 만세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안동교회 담임 목사 김영옥 목사님과 그 다음에 장로 김병우 장로가 3월 13일에 안동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고, 안동교회 종소리에 맞추어서 만세 시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일제가 그 낌새를 타고 깨닫고 예비 검속을 해서 담임 목사와 장로가 안동 유치장에 갇히게 되어서 만세라는 그런 시대 함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 종소리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동 지역 만세운동이 다시 불붙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동생인 이상동 조사, 조사는 요즘식으로는 전도사죠. 이상용 조사가 3월 18일 안동시 중심에서 태극기 모양의 연에다가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을 쓰고 혼자서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즉각 일경에 체포되었지만은 이 광경을 목격한 교인들이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해서 거대한 인파가 됐죠. 1,500명이나 되고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투석전이 벌어지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2명의 교인이 총에 맞아 피살 당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안동교회는 안동 지역 목사들한테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독려했고 신관내를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네, 여태까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독립운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을 쭉 들어왔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안동교회 역시 그렇군요. 근데 지난 6월 안동을 답사했을 때 이원영 목사님의 생각 방문했었어요. 이 이원영 목사님이 또 한국 교회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그러는데, 그 얘기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경 이원영은 1919년 3월 17일 경북 이안군에서 시운동에서 만세 시운동에서 가장 앞장을 섰고, 체포되어서 3월 31일에 재판을 받고
1년형을 받아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됩니다. 근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까 안동시에서 혼자 만세 시위를 했던 이상동 조사, 석주 이상용 선생 동생이죠. 조사가 같은 감옥에 있었고,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상동 조사가 전도를 해서 거기서 4명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원영이었습니다. 네. 예. 이원영 선생을 조금 더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분은 이제 이황 이태계의 후손으로 그 안동에서 태어나서 집안 전통에 따라 4살부터 16년간 한학을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 봉성 측량 강습소와 또 보문의숙을 졸업을 했고, 일제 저항시인으로 유명한 이육사 선생과 가까이서 살았고, 육사는 이제 본경 이원영의 먼 친척벌이 됩니다. 네. 예, 이왕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으니까 이 이원영 목사님이 그 이후에 벌리신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1년을 감옥살이를 하고서 출소한 후에 본경 이원영은 1921년에 도산서원 앞에 섬촌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교회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원영은 양반과 노비, 여성 등 모두를 위한 야학을 교회 안에 설치를 하고요. 교회가 앞장서서 근대 신문화 운동을 받아들이고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평등 세상을 꿈꾸며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을 했습니다. 본경 이원영은 1926년에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로 나서죠.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과 저항정신으로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평등한 교육과 바른 신앙을 전파하면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몇 차례 그 과정에서 예비 검속으로 옥고를 치렀던 그는 1945년 5월 해방을 앞두고 일제가 막바지 발악을 할 때 황민화 정책을 썼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검속이 되어서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 후에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1954년 해방 지나고 6.25가 끝난 54년도에 제39대 예장 총회장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아주 역사적인 일인데 그것은 1938년도에 장로교가 신사참배 결의했는데 이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총회장이 앞장서서 채택을 한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본경 이원영 선생은 1958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 건국 훈장, 애국장으로 추서가 되었습니다. 네, 그 기독교가 잘못한 일을 잘 지적하고 또 바로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목사님,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안동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 안동교회가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우는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교회는 1909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14년 전이죠. 근데 안동교회가 내부에 갈등, 분열이 없어 한 번도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네. 깨진 적이 없고요. 반면에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지역과 전도를 해서 교인들을 모아서 개척하는 것, 그 다음에 아예 자기 교인의 일부를
띄어서 개척하는 방식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송현교회 등은 이제 개척을 한 거고, 안동 서부교회, 안동 동부교회는 교인들 일부를 그 분가식 개척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동교회는 에큐메니컬 정신이 투철해서 이제 교회 연합 정신이 투철해서 다른 교단 교회가 서는 것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동 제1감리교회를 이제 세운 것을 도왔는데 1951년도 전쟁 후에 감리교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 한 분이 피난 온 목사 한 분을 아예 청빙을 해서 교회 목사로 있어서 그 감리교인으로서 안동교회 다닌 분들을 돌보게 하고 또 그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안동 제1감리교가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여전도회가 남선교회가 목회자의 급여를 지불하고 또 나중에 교인들도 더 뛰어서 파송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화재에 나가서 불에 탔을 때 재건하는 그런 비용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회도 도왔는데요. 1953년도에 성결교회가 세워질 때 아예 집회에 사실은 개척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야지 더 모이게 되는데 아예 성결교회 개척 집회 교인들이 참석하더라고 교회가 설립하는 것들을 도와서 안동 성결교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동 구세군도 설립하는 것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동교회가 예장교회였지만은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을 돕는 일도 했고 에큐메니컬 정신이 구교, 천주교까지도 확대가 돼서 안동 가톨릭교회가 세울 때 안동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가톨릭교회가 자리 잡게 하는데 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교회가 과거에는 개화일제 저항운동의 중심이었다면은 해방 후에는 전쟁 후에는 지역의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운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안동교회를 진정한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명실공히, 그쵸? 어머니 교회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안동교회네요. 교회 그림을 보니까, 목사님의 그림을 보니까 안동교회 석조 예배당이 굉장히 아름답던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초기에는 이제 안동 진영, 군대가 머물던 곳에 그때 이제 초기화 교회를 세웠다가 지금 안동교회 자리하고 있는 것에 50평 함석으로 지붕을 한 교회를 세웠다가 1937년에 지금의 석조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그런데 이 석조 예배당은 누가 건축했냐면은 여러분 이화여대 가면은 대강당 등 이제 석조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한 윌리엄 보리스라는 분이 이 안동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조예배당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담장 넝컬로 아름답게 외양도 보존되어 있지만은 내부의 마룻바닥도 계속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988년도인가 청년의 전국연합회 장청대회가 있었을 때 그 마룻바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35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다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룻바닥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석조예배당 오른편에 2009년도에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카페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모임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실은 여전히 석조 예배당 1층에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비좁은 담임 목사실이었는데 그 옆에 새로 지은 백주인 기념관에 넓게 자리 잡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안동교회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동교회가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또 외부에서 보는 자랑거리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안동교회 아는 장로님 두 분한테 얘기 듣더니 제일 큰 자랑이 뭐냐 그랬더니 3대 목사가 아주 평화롭게 지낸 네.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동교회는 우리나라에 드물게 총회장을 두 분을 냈죠. 예장통합총회장 두 분을 냈는데 김광현 목사님 그리고 김기수 목사님 이제 거기서 총회장이 됐죠. 제가 지난번에 안동교회 김성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다가 벽을 보니까 김기수 목사님, 김광현 목사님, 김성환 목사 세 분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족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14년 동안 안동교회에 목회자들 간에 전혀 갈등이 없고 그래서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됐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개척하고 또 다른 교단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까지 설립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안동교회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 그림에서 혹시 교회 그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시청자분들에게 요즘은 꼭 좀 한번 잘 유념해서 봐라 이렇게 좀 찝어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석조 예배당을 한번 꼭 보시고요. 담장이로 덮여 있고 거긴 6.25 전쟁 때 잠시 인민군 본부로 쓰였고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져서 그 난간에 총알 자국이 있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석조 예배당 앞에 있는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주 높은 소나무죠. 근데 그 맨 꼭대기 부근에 까치집이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저걸 빼야 되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까치집을 그려놓고 교회당 오른편에는 기념비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안동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멸례회가 시작된 곳. 멸례회는 기독청년회인데 이 기독청년회가 시작된 곳이라는 기념석도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카페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고요. 안동교회는 제가 보면은 안동 시내에 있는데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그 마당이 넓어서 아마 지역사회 많은 차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보면서 안동교회가 이렇게 품넓게 지역사회를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하면은 이제 도산서원이 유명하죠. 근데 도산서원도 보시겠지만은 가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고택 아주 잘 지어져 보존된 지금은 이제 수리 중인데 내년쯤에 수리가 끝날 터인데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북 독립운동가관을 가시면은 이 안동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분투했는지를 잘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한 안동교회를 보면은 이런 유림 지역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지를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경북에 있는 안동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목사님 그림에서 까치집도 한번 찾아보시고 안동을 방문하게 되시면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기여하고 또 교회 역사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여전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안동교회도 꼭 방문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임청각 그쵸? 그리고 경북 독립운동기념관도 꼭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